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내일은 대구에 출장을 가가지고요. 유튜브 방송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혹시 기다리시는 분 있을까봐 미리 공지 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날이 더우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저희 직원들 한 30명쯤 되는데요. 이제 밖에 나가서 잘 안 먹고 한 사람이 이제 편의점 가서 도시락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거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에 뭐 편의점에서도 워낙 다양한 음식들을 팔아가지고요. 또 도시락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든 이제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식품 뒤에 보면 이제 레이블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칼로리는 얼마나 들어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다른 무기질 같은 것들 그런 영양 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칼로리를 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탄수화물도 많이 보시죠. 당분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루 권장량에 맞춰서 이제 잘 먹으면 이제 건강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제 집에서 만든 음식이 뭐 그런 영양 정보를 우린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저울로 재가지고 음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히 몇 칼로리고 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집밥이랑 이렇게 밖에서 사 먹는 그 가공식품이랑 뭐 영양 성분이 똑같더라도 우리 체중에는 상당히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가공식품을 끊었을 뿐인데 살이 빠지고 입맛이 변했어요. 부드러운 식빵, 입안에서 바로 녹는 과자, 전자레인지 3분이면 완성되는 도시락. 현대인의 식탁은 점점 더 편리함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게 가공된 음식들이 체중 감량에는 방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기 좋고 먹기 쉬운 음식이 우리 몸의 대사 조절과 식욕에 미묘한 영향을 줍니다. 얼마나 먹었나 보다 어떻게 먹었나가 체중과 건강에 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이 가공 수준이 다른 두 가지 식단이 체중과 대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했습니다. 두 식당은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당 함량이 동일했습니다. 다른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식품이 얼마나 가공되었는가, 즉 초가공식품,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UPF이냐, 저가공식품, 미니멀리 프로세스드 푸드 MPF이냐 였습니다. 피험자들은 두 식단을 각각 8주씩 섭취한 후 체중과 식욕, 대사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가공식품을 섭취했을 때 체중이 더 많이 줄었고 체지방과 허리 둘레 감소도 뚜렷했습니다. 식욕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 변화도 관찰되었는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PYY와 GLP-1이 저가공 식단에서 더 많이 분비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식단 모두 영양적으로는 건강식이었지만 가공 정도의 차이가 신체의 대사 반응과 식욕 조절에 분명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초가공 식품은 칼로리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칼로리와 영양소 비율을 같게 맞췄지만 여전히 저가공 식단이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음식의 구조와 조리 과정, 섭취 속도, 섬유질 함량 등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에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편하게 씹을 수 있고 빠르게 삼킬 수 있는 음식일수록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즉 식사는 단순한 칼로리 보충이 아니라 호르몬과 뇌를 움직이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초가공 식품은 마치 인공 광원 아래서 자란 꽃과 같습니다. 보기엔 화려하고 편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 단순히 칼로리나 영양소 수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음식이 얼마나 가공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초가공식품이라 그러면 그 칼로리가 높고 또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있지 않아서 별로 건강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이기는 한데 이제 건강하게 만든 초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칼로리하고 영양 성분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맞춘 그런 초가공식품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저가공식품을 먹고 어떤 사람은 초가공식품을 먹고 이러면 사람마다 이제 유전자나 뭐 장내 세균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식단을 다 경험하는 그런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 그래서 일단 번호표를 뽑아 가지고요. 이제 홀수가 나온 사람은 처음에 이제 초가공식품을 먼저 8주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간은 이제 휴지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8주간은 이번엔 저가공식품을 먹는 그런 스케줄을 하고요. 짝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 8주간은 저가공식품을 먹고 그 다음에 4주간 쉬었다가 다시 초가공식품을 8주간 먹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에서 초가공식품하고 저가공식품을 순서만 다르게 해서 둘 다 경험하게 한 다음에 얼마나 살이 빠지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거 했을 때 더 잘 빠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좋은 잡지에 오래 실린 거고요. 울트라 프로세스트라는 게 초가공이고요. 미니멀리 프로세스트라는 게 이제 저가공. 그래서 뭐 미니멀리즘이라는 거 많이 얘기하시죠. 예, 울트라 프로세스트 다이어트 또는 미니멀리 프로세스 다이어트인데 following healthy dietary guideline이라는 게 이제 식이 권고, 건강한 식이 권고를 따르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죠. on weight and cardiometabolic health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weight는 체중이고 cardiometabolic health라는 거는 심장하고 대사질환의 건강, 그거에 대한 영향을 randomized crossover trial, 그러니까 난수표를 뽑아가지고 각각 배정을 해서 이제 크로스오버 8주씩 이제 서로 교차해서 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고요. 모두 55명의 영국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바디매스 인덱스가 이제 25 이상이니까 이제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UPF 인테이크가 50% 칼로리 퍼 데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루 칼로리 중에 50% 이상을 초가공식품으로 먹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살도 찌고 평상시에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연구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2주 동안은 베이스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단계죠. 이때 이제 BIA and 안스로포메트릭이라는 게 키하고 몸무게 재고요. BIA는 우리 인바디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체성분 검사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심장 표시되어 있는 거는 하트레이트, 이렇게 심박수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 이런 거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 모양 되어 있는 거는 굶었을 때 그런 피 검사 수치들을 말하는 거고요. AE 레코딩이라는 건 식사 기록을 하는 거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았고요.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요. 처음 오면은 랜서마이즈드 해서 어떤 거 먼저 할지를 정한 거고, 파란색이 UPF,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그룹은 8주간 초가공식품을 먹고 4주간 워시아웃을 하고 다시 2주간은 이제 검사들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8주간 그 저가공식품을 먹는, 그러니까 초가공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저가공 먹는 거고요. 반대는 이제 저가공 먼저 먹고 4주 쉬었다가 2주간 검사하고 다시 8주간 초가공을 먹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한 번씩은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이제 순서만 바꿔서 먹는 그런 스케줄이고요. WC라는 게 웨이트 체인지, 몸무게 변화가 이제 저가공식품 MPF를 했을 때는 한 2% 정도 살이 빠졌는데 UPF를 하면 평균적으로 1% 정도.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다이어트는 된 거죠. 네, 아무래도 건강식단으로 이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됐는데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저가공을 먹었을 때는 2% 빠졌는데 초가공을 먹었을 때는 8주 동안 이제 1%만 빠졌다는 거고요. 그 차이가 그래서 한 1% 정도 나는 거고, 그 차이가 이제 4주 동안에는 한 0.6% 정도 차이가 나다가 8주가 되면 이제 1%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MPF 다이어트 저가공 식단을 했을 때 요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MPF를 먼저 한 사람은 좀 진하게 나와 있고 UPF를 먼저 한 사람은 좀 흐리게 나와 있는데요. UPF 먼저 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체중이 오히려 좀 찐 사람들도 있고, 보면은 MPF 하신 분들 중에는 10% 이상 이제 살이 빠진 사람도 있고 해서 이걸 평균을 다 해보니까 한 2% 정도 이제 살이 빠졌다는 거고요. 예. UPF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 8주간 이제 살이 빠진 걸 보면 여기도 뭐 한 7% 빠진 사람부터 해서 이제 오히려 체중이 늘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MPF 했을 때는 이제 살이 빠졌다가 UPF
스토프했을 때는 오히려 다시 살이 찌는 뭐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평균 한 1% 정도 살이 빠졌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칼로리와 같은 영양 성분으로 건강하게 만든 그런 음식이라도 가공 상태가 이제 초가공 식품인 경우에는 이제 살이 조금 덜 빠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식욕인데요. 초가공 식품을 먹으면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PYY나 GLP-1 같은 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위고비 주사가 GLP-1을 그 모방한 주사거든요. 그래서 GLP-1이 나오면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부르니까 그만 먹어야 된다 이런 신호가 오는데요. 같은 그 칼로리에 같은 영양 성분이더라도 가공을 덜 하게 되면 이런 GLP-1이 잘 나와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나는데, 이제 초가공 식품은 그게 좀 덜 나와가지고요. 먹어도 좀 계속 배가 고픈 그런 느낌이 나서 아무래도 과식하기 쉽다. 이번에 뭐 심혈관 질환이나 이제 대사 질환에 대한 것들도 같이 그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워낙 연구 기간이 짧아가지고 저가공 식단을 하거나 뭐 초가공 식단을 하거나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는데요. 연구자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심장 건강이나 이제 대사 질환에도 위험성이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어머님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집밥이라는 게 정말 이제 집밥을 파는 곳에 가서 먹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일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음식을 선택하실 때 되도록이면 그래도 조리한 음식들, 다 밖에서 가공돼서 나오는 음식보다는 조리된 음식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휴일이라도 조금 요리하는 취미를 붙이셔가지고요. 되도록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